계란을 후라이로 해 먹을 때 약간 탈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좀 안 좋은 성분이 나온다고 돼 있어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요, 계란을 가열을 하면요, 옥시스테롤이라는 성분이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암을 일으키거나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킨다고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당에서 닥터리 가정의학과를 개업하고 있는 원장 이진복입니다. 저는 올바른 다이어트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닥터리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란을 완전식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계란을 완전식품이라고 많이들 부르죠. 완전식품이라는 것은 한 가지 제품 중에 모든 영양소를 다 갖추고 있는 이런 것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란은 보통은 이제 섬유질은 없고 뭐 비타민 C는 없는데 그 대신에 워낙 많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완전식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계란 말고도 뭐 콩도 그렇고 몇 가지 완전식품이 있긴 하지만 이 완전식품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란의 효용성을 높이 평가하는 거고요. 계란의 영양소를 보면요, 뭐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아주 많은 불포화 지방산까지 아주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영양학적으로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콜린이거든요. 콜린은 우리 뇌세포를 구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뇌의 활성화를 도와줘요. 그래서 치매 예방이라든지 수험생의 공부를 도와주는 이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얘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루테인이라는 성분 여러분 잘 아시죠?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이런 것들도 계란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망막에도 좋고요. 눈 건강에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비오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얘는 탈모를 예방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탈모를 예방하고 여러 가지 우리 몸에 뭐 피부의 손톱이라든지 이런 단백질을 뼈 같은 거를 구성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4가지 성분을 그 중에서도 또 계란의 성분 중에서도 아주 높게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다이어트에 있어 계란 섭취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다이어트에 있어서 계란의 장점은요, 역시 단백질입니다. 계란 한 개에는요 6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계란엔 당 성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란은 혈당을 올리지 않아요. 그 대신에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포만감을 많이 주죠. 그래서 첫 번째는 풍부한 단백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포만감. 계란 먹고 나가면 아주 포만감이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계란을 먹고 나가면 아주 좋은 풍부한 단백질의 섭취, 그리고 포만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세 번째는요, 저칼로리라는 거예요. 계란 한 개에는요, 약 75kcal 정도의 칼로리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낮은 거거든요. 다른 요 정도의 포만감을 주는 음식이 75kcal를 갖고 있다. 요거는 조금 칼로리가 다른 거에 비해서 낮은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훨씬 이로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방 연소를 촉진한다는 것이에요. 이 계란을 많이 드시고 나가시면요, 지방 연소를 잘 촉진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단백질, 그다음에 포만감, 그다음에 이렇게 지방 연소를 도와준다는 것, 저칼로리라는 것, 이런 것들이 계란에 상당히 좋은 다이어트에 있어서의 효과라고 봅니다. 계란의 올바른 섭취 방법은 무엇인가요? 계란을 드실 때요, 이제 계란을 우리가 여러 가지 요리로 드실 수 있잖아요. 계란의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조리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계란은요, 삶거나 찐 계란, 뭐 이 정도가 가장 좋고, 또 저온 요리, 오믈렛이나 스크램블로 만든 이런 저온 요리가 가장 좋아요. 우리가 계란을 구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후라이를 해서 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후라이를 해 먹을 때 약간 탈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좀 안 좋은 성분이 나온다고 돼 있어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요, 계란을 가열을 하면요, 옥시스테롤이라는 성분이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암을 일으키거나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킨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란을 뭐 가끔씩 후라이로 먹는 거야 괜찮겠지만 매일매일 후라이를 먹는데 자주 태워서 먹는다, 이런 것들은 정말 나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계란을 요리할 때는요, 이렇게 저온 요리나 이제 삶은 달걀,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계란 요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란을 먹을 때는 이제 뭐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은 정상인이라면 하루에 1개 내지 3개 정도는 충분히 드셔도 돼요. 그래서 계란을 먹을 때는 이렇게 개수에 있어서도 1개 내지 3개는 충분히 먹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식사와 조화를 잘 이루는 게 좋겠죠. 계란은요, 탄수화물이 없고 주로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소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계란을 먹을 때는 좋은 탄수화물과 곁들여서, 또 계란에 부족한 것이 비타민 C와 섬유질이니까 야채와 과일 같은 것들과 곁들여서 먹는 게 좋겠습니다. 계란 노른자와 흰자 섭취에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계란은요, 흰자와 노른자가 있죠. 그런데 계란 흰자와 노른자를 이렇게 같이 드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근데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래 가지고 계란 노른자 빼놓고 드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계란 노른자에 아주 풍부한 영양소가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콜린이라든지 레스틴, 비오틴 다 계란 노른자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계란 흰자에는 단백질이 보다 더 풍부해요. 대신에 이런 아주 좋은 영양소들이 좀 부족합니다. 대신에 계란 노른자에는 아주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또 콜레스테롤을 약간 높이는 성분도 있단 말이에요. 계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성분도 있고 낮추는 성분도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계란 노른자는 이렇게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은 좀 주의해야겠지만, 계란 노른자와 흰자는 같이 드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계란 섭취를 주의해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계란을 못 먹는 사람들은 있죠.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못 먹겠고요.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 말씀드릴게요. 계란 얘기를 하면 항상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계란 노른자는요,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은 계란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정상이다, 내가 콜레스테롤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분들은요, 그냥 하루에 두세 개 정도 드셔도 됩니다. 저는 하루에 3개 이상 먹는 적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셔도 되고요. 두 번째,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 분들이 계란을 섭취할 때는요, 하루에 한두 개만 섭취하면 좋습니다. 계란 속에는요,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성분이 있어요. 하지만 낮추는 성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래서 약을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차피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것을 약으로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계란을 먹을 때 계란에 콜레스테롤이 조금 들어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계란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도 먹는 약들이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루에 2개 정도는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더 이제 주의해야 될 분들은요, 내가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들었는데 약을 안 먹고 그냥 일상생활로 내가 조절을 하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요, 음식에서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 막 빼고 드시고 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계란을 하루에 1개 정도만 드시라고 말씀드려요. 혹은 계란을 하루에 1개 정도 드시거나 흰자 위주로 드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분명히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음식으로 조절하는 데 있어서 노른자를 너무 많이 드시면 분명히 콜레스테롤이 좀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계란을 완전히 피할 것이 아니라 적정하게 먹는다면, 이렇게 콜레스테롤 높아지는 부분보다는 장점이 건강에 대한 이득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대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추천하시는 계란 섭취 방법은 무엇인가요? 계란을 드실 때는요, 되도록이면 찐 계란 그리고 삶은 계란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계란찜 같은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계란을 요리할 때는 이제 스크램블이나 오믈렛 같은 것도 상당히 좋은 요리가 되겠습니다. 저온에서 요리하시고요. 또 저온에서 요리할 때는 올리브유 괜찮거든요. 올리브유에다가 스크램블이나 오믈렛 같은 걸 만드셔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후라이 같은 것들은요, 간혹 탈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 몸에 안 좋은 성분들이 나온다고 돼 있어요. 당 독소도 일반 삶은 계란과 우리가 후라이를 비교해 봤을 때 후라이가 훨씬 당 독소가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계란을 태울 수 있는 후라이에는요, 당 독소도 높일 수 있고,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발암물질이나 심혈관계 건강에 안 좋은 옥시스테롤이라는 성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계란에 대한 오해가 있을까요? 계란에 대한 오해 중에 가장 큰 것은요,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이제 고지혈증이 있다고 계란을 아예 안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에게는 너무 계란이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계란을 안 드시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계란 2개 정도,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약을 안 드시는 분이라면 하루에 1개 정도는 계란을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께서, 특히 어머님들께서 나이가 들어서 고기를 좀 드셔라 그러면 고기를 못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고기 속에 단백질을 좀 드셔야 되는데 이것들을 못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께는요, 계란을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어머님 예전에 수학여행 가실 때 제가 기억을 되살리시면서 친구들하고 먹었던 찐계란, 삶은 계란을 먹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어머님들도 계란은 잘 드십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여성분들께 계란은 상당히 좋은 단백질의 보급원이에요. 그래서 젊은 층들은 상당히 좋지만, 특히 제가 계란을 권장하는 연령대는요,
이제 고령층에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신 분들한테 계란을 더욱더 많이 드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